등푸른 생선 고등어. 건강에 좋다고 들으셨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고등어 잘못 먹었다 큰일 나는 이야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생선 좀 먹자. 오메가3 많고 혈관에 좋다잖아. 실제로 등푸른 생선은 건강식의 대명사입니다. 의사들도 권장하죠. 영양학자들도 추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등푸른 생선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은 생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두 얼굴. 왜 등푸른 생선이 좋다고 할까?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청어, 정어리, 삼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죠. 특히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성분이 중요합니다. EPA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DHA는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19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오메가3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생선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36%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2020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관절염, 천식 같은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이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선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등푸른 생선의 가장 큰 약점. 그건 바로 지방의 불안정성입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쉽게 말해 화학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2018년 서울대 식품공학과 연구팀의 실험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실온에서 24시간 보관했을 때 지방 산화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냉장 보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4도 냉장고에 3일간 보관하면 산화가 시작됩니다. 냉동은 어떨까요? 영하 18도에서는 산화 속도가 느려지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특히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산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냉동 고등어. 언제 잡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유통 과정에서 얼마나 오래 보관되었나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어렵다면 이미 산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이 독이 될 수 있다. 생선을 굽는 냄새. 고소하고 좋죠. 하지만 높은 온도는 지방 산화를 가속화합니다.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우면 오메가3가 급격히 파괴됩니다. 동시에 과산화 지질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과산화 지질은 몸속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키며 노화를 촉진합니다. 2017년 일본 도쿄대 연구진의 실험입니다. 고등어를 센 불에 구웠을 때와 약한 불로 쪘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구운 고등어의 과산화 지질 수치가 찐 고등어보다 5배 높았습니다. 맛은 구운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찌거나 삶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죠. 60대의 몸은 30대와 다릅니다. 왜 젊을 때는 괜찮던 음식이 나이 들어 문제가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 변화가 큽니다. 간은 우리 몸이 해독 공장입니다.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 세포의 수가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30대 때보다 간 기능이 약 30-40% 감소합니다. 2016년 대한간학회 연구 자료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죠. 그런데 60세 이후 신장의 여과 능력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화된 지방이 몸에 들어와도 젊을 때처럼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독성 물질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노년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능력의 감소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 카탈라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이런 물질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도 약해집니다. 2015년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발표입니다. 70대 노인의 항산화 효소 활성도는 20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즉 같은 양의 산화된 지방을 섭취해도 노인은 2배의 손상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입니다. 60대 이상의 약 80%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이미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화된 지방까지 더해지면 혈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 증폭을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본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를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은 없지만 몸속에서는 계속 염증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2019년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입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70%가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산화된 지방을 섭취하면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관절이 붓고 피로감이 늘어나며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고등어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생선 먹은 다음 날 손이 붓는 것 같아. 이런 증상들이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로 식습관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고등어 반 토막을 드십니다. 일주일이면 3-4 토막입니다. 한 달이면 15토막 정도 되겠죠. 처음 몇 주는 괜찮습니다. 오메가3의 긍정적 효과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적입니다. 산화된 지방은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않습니다. 일부는 세포막에 축적됩니다. 혈관 벽에도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축적물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염증 수치인 CRP가 올라갑니다. 혈관 건강 지표인 호모시스테인도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는 당장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피로감, 어지러움, 두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간과 신장 기능이 좋고 항산화 능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말이죠. 반면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가이드라인입니다. 60세 이상은 일주일에 2에서 3회
일회 섭취량은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오메가3의 이점은 충분히 얻으면서 과도한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백질 공급원과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선만이 단백질 공급원은 아닙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두부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죠. 닭 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포화지방이 적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을 섞어서 먹으면 특정 음식의 과잉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계획해 보세요. 월요일은 두부 된장찌개, 화요일은 계란 프라이, 수요일은 고등어 조림, 목요일은 닭 가슴살 샐러드, 금요일은 렌틸콩 수프, 토요일은 삼치구이, 일요일은 치즈와 견과류. 이렇게 하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몸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바른 생선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생선 고르는 법입니다. 좋은 생선을 고르는 건 요리의 절반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생선을 고를 때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첫째, 눈을 봅니다.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흐리거나 움푹 들어갔다면 신선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가미를 확인합니다. 선홍색이어야 합니다. 갈색이나 회색이면 오래된 겁니다. 셋째, 살을 눌러봅니다.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눌렀을 때 자국이 남으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넷째, 냄새를 맡아봅니다. 비린내가 심하면 좋지 않습니다. 신선한 생선은 바다 냄새만 약간 납니다. 다섯째, 표면을 봅니다. 끈적이거나 미끈거리면 안 됩니다. 건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냉동 생선을 사는 경우에는 포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얼음 결정이 많이 생겨 있다면 냉동과 해동이 반복된 겁니다. 이런 생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생선을 구입했다면 보관과 해동의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을 사오면 바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냉장 보관은 최대 하루에서 이틀입니다.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랩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봉합니다. 냉장고의 가장 차가운 곳에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은 한 달에서 두 달이 한계입니다. 더 오래 두면 맛과 영양이 떨어집니다. 냉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장을 제거하고 물기를 닦습니다. 1회 분량씩 나눠서 냉동하세요. 해동은 냉장실에서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전날 밤 냉장실로 옮겨두면 다음날 아침에 적당히 녹아 있습니다. 절대 실온에 두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급속 해동하지 마세요.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육즙이 빠지고 지방 산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이제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찌거나 삶는 겁니다. 물을 이용한 조리는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 산화가 최소화됩니다. 자, 그럼 고등어찜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어 두 토막을 준비합니다. 무 반개를 0.5cm 두께로 썹니다. 냄비 바닥에 물을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립니다. 양념을 만듭니다. 간장 3스푼, 고춧가루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생강 조금, 물 1컵을 섞습니다. 양념을 생선 위에 고루 붓습니다.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15분 끓입니다. 마지막에 대파를 송송 썰어 올립니다. 이렇게 만들면 고등어의 오메가3는 그대로 유지되고
무가 생선의 비린 맛을 잡아줍니다. 간단하고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구이를 꼭 하고 싶다면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굽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뿌리세요. 레몬의 비타민C가 지방 산화를 억제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허브를 활용하는 겁니다. 로즈마리, 타임, 오레가노 같은 허브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허브를 함께 올리면 산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선을 먹을 때 곁들이는 반찬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E가 많습니다. 지방 산화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죠.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좋습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는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습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과일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의 보고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오렌지나 자몽도 좋습니다. 식사 후 녹차 한 잔도 추천합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지방 대사를 돕고 몸속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생선과 채소, 과일, 차를 조합하면 영양은 풍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선 종류별 특징과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등어 대 삼치 대 꽁치, 등푸른 생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특징이 다르니 알고 드세요. 고등어는 가장 대중적인 생선입니다.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당 약 2에서 3g의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서 산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신선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삼치는 고등어보다 지방이 적습니다. 살이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소화도 잘 되는 편입니다. 노년층에게 부담이 덜한 생선입니다. 꽁치는 가을 생선의 대표 주자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섭취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장에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청어는 유럽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염장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나트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어리는 작은 생선입니다. 뼈째 먹어서 칼슘이 풍부합니다. 통조림으로 많이 유통되는데 나트륨과 기름 함량을 확인하세요. 또 다른 생선으로 연어와 참치의 다른 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어는 엄밀히 말하면 등푸른 생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메가3가 풍부해서 함께 다룹니다. 연어의 장점은 아스타잔틴입니다. 연어를 붉게 만드는 이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E보다 550배 강력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어는 산화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다만 양식 연어의 경우 항생제나 사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연산을 선택하세요. 참치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참다랑어와 황다랑어입니다. 참다랑어는 고급 횟감으로 쓰입니다. 황다랑어는 통조림으로 많이 소비되죠. 참치의 문제는 수은입니다. 큰 생선일수록 수은 축적량이 많습니다. 임산부나 어린이는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노년층도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다른 조합, 흰살 생선과의 조합을 말해 보겠습니다. 등푸른 생선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흰살 생선과 번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구는 저지방, 고단백 생선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담백합니다.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명태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황태는 영양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가자미나 광어는 회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신선하다면 회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조리 과정에서의 영양 손실이 없습니다. 다만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세요. 이렇게 등푸른 생선과 흰살 생선을 섞어서 일주일 식단을 구성하면 영양은 균형 있게 섭취하고 특정 생선의 과다 섭취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좋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건강하게 먹는지 아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